대부도 갯벌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것은 조용한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갯벌 체험을 위해 이동하던 한 가족은 물이 완전히 빠진 지점 아래에서 사람의 형체를 먼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앞서 사라진 것은 그 여성의 흔적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실종 당일 오후 특정 시각 이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동행자나 지인들의 연락 역시 그 시점에서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갯벌과 접촉했는지 또 어떤 경로로 조간대까지 이동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물속으로 뛰어든 기록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황도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사라진 시간의 길이만큼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사망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구를 먼저 남겼습니다. 실종 당일의 이동 경로와 이후의 기록이 중간에 크게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부터 발견되기까지의 흐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따라가 보는 조용한 기록 다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은 실종 당일 오후 2시 17분이었다. 그 시간 이후 그녀의 휴대전화는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접속도 남기지 않았다. 읽지 않은 메시지, 발신하지 않은 통화 목록, 실행되지 않은 금융 인증 기록. 그 시각부터 그녀의 움직임은 문서와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생활하던 원룸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정돈된 상태였다. 기록으로 확인된 마지막 출입 시간은 그날 오전 10시 3분. 건물의 복도 CCTV에는 흰색 상의와 어두운 색 바지를 착용한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만 남아 있었다. 두 손은 자유로웠고 가방은 작은 크기의 크로스백 뿐이었다. 원룸 내부에 두고 간 물건들 사이에서 급히 외출하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인들은 실종 전 일주일 동안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직장에서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업무 태도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상한 기류는 없었다고 한다. 가족과의 연락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말마다 짧은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었고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특정 장소를 자주 찾는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실종 당일 오전 그녀는 집을 나선 뒤 주거지 주변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이동은 확정적인 위치 정보가 아닌 기지국 기반의 넓은 반경 데이터였기 때문에 정확한 동선 파악이 불가능했다. 그 반경 안에는 소규모 상가, 버스 정류장, 산책로와 도로가 섞여 있었고 그 어떤 지점도 그녀의 분명한 목적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카드 사용 기록은 그날 오전 이후 완전히 끊겼다. 대중교통 기록 역시 비어 있었다. 이 부분은 경찰에게도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녀가 이동했다면 도보 혹은 차량 동승의 가능성이 남지만 CCTV가 촘촘한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확인 가능한 정보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차량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도로의 교차로 CCTV와 고속화도로 진입 지점 영상이 확인됐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연락 두절을 처음 인지한 것은 당일 저녁 8시 무렵이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위치 갱신을 하지 않았고 전파가 닿는 범위에서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가족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부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시점은 그 다음 날 오전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먼저 위기 징후 여부를 확인했다. 생활 패턴의 갑작스러운 변화, 최근의 스트레스 요인, 외부 관계 변화 등을 검토했지만 가족은 그 어떤 변화도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상태였고 그녀의 주변에 특정한 갈등이나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의 초기 판단은 단순 실종 가능성과 자발적 외출 후 연락 두절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범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휴대전화가 완전히 침묵한 상태로 유지되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 평소 일정한 사용 패턴을 보이던 기기였고 배터리가 방전되기까지 남은 시간도 고려하면 통신이 중단된 시각 자체가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됐다. 그녀의 원룸 주변 CCTV는 집을 나서는 모습 이후 추가 장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구역은 주거 지역과 교외 지역이 맞닿는 곳으로 건물 간격이 넓어 CCTV가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다. 특히 외곽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도보 이동은 쉽게 기록에서 사라진다. 경찰이 확인한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는 실종 당일 오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위치는 정확한 GPS 신호가 아니었고 광범위한 기지국 반경 안에 도심 지역과 농경지 그리고 몇 개의 주요 도로가 함께 포함된 상태였다. 그녀가 실제 어느 지점을 통과했는지는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은 지역 커뮤니티와 온라인 실종 게시판에 그녀의 실종 사실을 알렸지만 명확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꺼진 상태로 판단됐고 마지막 통신 시각 이후 어떤 종류의 접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가 이동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기록과 시간 순서대로 검토했다.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흔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가 빈칸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동 목적을 추론할 수 없었다. 무작정 외곽으로 걸어서 이동했을 가능성, 누군가의 차량을 동승했을 가능성, 혹은 특정 목적지 없이 주변을 거닐었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려 있었다. 이날 이후 밤까지 그녀의 흔적은 다시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마지막 위치 이후 추가 통신이 없었고 그녀가 사용하는 금융 정보 역시 어떤 활동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 패턴을 고려하면 이 시점은 분명한 이상 신호였다. 경찰은 실종 이틀째부터 주거지 반경과 공원, 도보 이동 경로, 버스 정류장 주변을 중심으로 CCTV와 목격자 탐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도 그녀를 목격했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특히 도보 이동 중 사람들의 시선에 쉽게 노출될 만한 구간에서도 아무 정보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기록에서 사라진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 경로가 어디인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왜 그 시간 이후 통신이 모두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어떤 단정도 내릴 수 없었다. 이날 오후 2시 17분 이후 그녀와 관련된 기록은 모두 하나의 선을 긋고 끊겨 있었다. 그 시각이 사건의 첫 번째 공백으로 남았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녀의 금융통신 활동 정지 시각이었다. 실종 다음 날 오전까지도 그녀의 계좌에서는 소액 결제나 자동 이체 외의 활동이 없었고 앱 실행 기록과 데이터 사용량 또한 실종 당일 오후 이후 완전히 멈춰 있었다. 이 정지 상태는 단순히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실종자의 통신이 갑작스레 중단되는 상황을
주의 단계로 분류해 주거지 반경부터 다시 탐색을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물 복도 CCTV 시점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변 CCTV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영상을 시간대별로 수집했다. 그러나 그녀가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나서는 장면 이후 도심을 향해 걷는 모습은 어느 영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가 이어지며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구역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제보를 요청했지만 그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접수되지 않았다. 당일 낮 시간대 그녀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듯한 영상이 있었으나 식별이 어려웠고 의복의 색감이 일치하지 않아 확정할 수 없었다. 이 영상은 참고 기록으로만 남겨졌다. 그녀의 원룸 내부를 조사한 결과 외출을 계획하고 준비한 흔적은 없었다. 세탁물은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 남은 컵과 접시도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전자제품의 이용 흔적도 평소와 같은 규칙적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실종 당일 아침 휴대전화 화면이 켜진 시각, 알람을 끈 흔적, 메신저 앱을 확인한 기록 등은 늘 그렇듯 일정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장기간 외출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가족 역시 그녀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갑작스레 먼 곳으로 이동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지인들과의 문자 내용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특정한 고민이나 갈등을 암시하는 부분은 없었다. 실종 이틀째 오후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기지국 간 신호를 오간 기록을 확보했다. 그 시각은 실종 당일 오후 2시대였으며 신호가 기록된 범위 안에는 교외형 도로 하천 인근 산책로 거주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여러 이동 경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신호는 GPS 기반의 정밀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신호가 남아있는 반경이 넓다는 점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녀가 단순 산책 중이었을 가능성, 도시 외곽으로 이동 중이었을 가능성, 누군가의 차량을 타고 기지국 간 이송 구간을 지나갔을 가능성까지 모두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떤 가능성도 그녀의 다음 이동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신호는 그 시각을 끝으로 사라졌고 그 뒤로는 기지국이 그녀의 기기를 다시 포착한 흔적이 없었다. 실종 이후 첫 48시간은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지만 그녀의 경우 그 기간 동안 확보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진술, 주거지 주변 영상,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도 그녀의 이동 목적이나 경로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없었다. 경찰은 당일 오후 2시대 이후로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부 보고를 남겼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부터 관할 지역 외곽, 특히 바다와 가까운 지역으로 탐문 범위를 넓혔다. 이는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 외곽 지역에서 흔적이 끊기는 사례가 있다는 경험에서였다. 그러나 그녀가 대부도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정황은 이 시점까지 전혀 없었다. 대부도 일대 CCTV에서도 그녀와 유사한 체격의 인물이 당일 출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째 경찰은 그녀가 평소 이용하던 금융정보의 해외 결제 여부와 장기 미접속 상태를 점검했다. 그러나 모든 정보는 실종 당일을 기준으로 정지되어 있었다.
은행 앱 접속 기록은 없었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역시 없었다. 그녀의 생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 정지 기간은 이례적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그녀의 실종이 단순 연락 두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어떤 단정도 내릴 수 없었다. 그녀의 주변에 범죄의 직접적 징후는 없었고 자발적 장기 외출을 선택할 만한 삶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실종은 점차 기록에서 사라진 시간을 중심으로 성격이 변해갔다. 그녀가 마지막 위치 신호를 남긴 시각 이후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설명해주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지점들은 단지 반경의 일부로 포함되었을 뿐이었고 그녀가 그곳에 실제 도착했는지 여부는 어떤 영상에도 남지 않았다. 실종 닷새째가 되자 가족은 그녀가 평소와 달리 연락을 이어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일정한 패턴으로 메신저 앱을 확인하고 퇴근 뒤에는 가족에게 간단한 안부를 남기곤 했지만 실종일 이후 이 규칙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 이러한 정지는 그녀의 주변인들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경찰은 실종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옷, 소지품, 습관적 동선을 참고해 가능한 이동 경로를 다시 분석했다. 그러나 그녀가 원룸을 나선 뒤 도심 방향으로 걷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확정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거지의 북쪽보다는 남쪽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 방향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실종 닷새째 오후 경찰은 관내 실종자의 주거지에서 해안 지역까지의 장거리 이동 경로를 전수조사했다. 택시 호출 기록은 없었고 버스 환승 기록도 없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 명단에서도 그녀의 성명과 차량 정보는 어느 곳에서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량 동승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실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단서 없이 이어지는 공백의 폭을 키워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오후 2시 17분의 신호 이후 어떤 장소에도 어떤 장면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찰에게도 가족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았다. 실종 엿새째가 되던 날까지 그녀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에게 휴대전화가 꺼진 후 장시간 통신이 없는 상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꺼진 이유, 그녀가 그 시간 이후 어디에 있었는지,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떤 형태의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실종은 그녀의 일상 패턴, 주변의 증언, 물리적 기록의 정지 시각, 그리고 이동 경로의 불확실성이 겹쳐진 상태로 이어졌다. 그녀가 남긴 흔적이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완전히 멈추었다는 사실만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는 그녀가 대부도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건은 실종 상태로 접수된 채 일주일째를 향해 가고 있었다. 실종 엿새째 오후 경찰은 다시 한번 그녀의 주거지와 인접 지역 CCTV를 시간대별로 재확인했다. 실종 초기에는 출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골목 뒷길과 비상계단 쪽 카메라도 모두 다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녀가 나타난 장면은
어느 화면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결과를 내부 문서에 실종 이후 추가 동선 확인 불가라는 문구로 기록했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 당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된 지점에서 다시 한번 목격자 탐문을 시도했다. 편의점 직원, 도로변 가게 주인, 버스 정류장 주변 사람들, 산책로를 지나는 주민들까지 여러 사람에게 그날 오후의 상황을 물었지만 모두 그녀와 비슷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산책로를 이용하던 한 주민은 그날 오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 말은 경찰에게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시간대를 지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 이상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 실종 일주일째 아침, 경찰은 그녀의 생활 반경을 넘어 더 넓은 지역에서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시작했다. 이는 통신 기록이 끊긴 실종자의 경우 예상보다 먼 거리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그녀와 관련된 신고나 목격 정보는 어디에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녀의 실종 신고는 이 시점에서 소재 불명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경찰 내부 문건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 마지막 기록 시각, 마지막 위치 반경, 이동 경로 추정 실패, 연락 두절의 지속 시간 등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문서에는 어떤 형태의 결론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기록 중단 이후의 행적 확인 필요라는 단순 문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전 9시 무렵 가족은 실종 일주일째를 맞아 그녀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포함한 추가 전단을 제작해 지역 곳곳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전단에는 그녀의 마지막 복장, 특이사항, 연락 두절 시각, 휴대전화 중단 시점 등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전단 역시 사건의 흐름을 바꿀 만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실종 일주일째 오전, 경찰관 한 명은 그녀의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능성 중 해안 방향 이동 사례들을 검토했다. 이는 생활 반경에서 벗어난 실종자의 이동 경로가 뜻밖의 방향성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와 대부도 사이의 연결고리는 당시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도 일대의 방조제 CCTV에도 그녀의 출입 흔적은 없었다. 이 부분은 실종 당시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참고 자료로만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그녀의 직장에서는 그녀가 출근하지 않은 지 하루 이상이 지났다며 경찰에 협조 의사를 전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갑자기 결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이는 경찰에게 그녀의 실종이 단순한 외출 이상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생활 패턴과 주변 진술을 종합해도 그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심 외곽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구체적 단서는 여전히 없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어느 지점에서 꺼졌는지 그 시각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부 공백이었다. 오전 10시 이후 경찰은 그녀의 이동 반경과 실종 시각을 기준으로 교외 지역과 하천해안 지역에서의 발견 사례들을 참고해 전반적인 가능성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국 실종자 동선 불명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는 시점까지도 그녀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금융 기록도 정지된 상태로 유지됐다. 그녀가 실종되기 전까지 유지해온 규칙적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지는 명확한 이상 신호였다. 그러나 그 이상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한 가족이 물 빠진 갯벌 체험장 아래쪽에서 사람의 형체를 먼저 발견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로 접수되었다. 신원은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그 변사체가 일주일 전 실종된 여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판단이 확정적인 의미를 갖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실종은 이 신고를 전후해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실종 당일 오후 2시 17분 이후 남아있던 긴 공백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까지의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경찰은 실종 이후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다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를 기준점으로 삼아 그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녀가 오후 2시 17분까지 남긴 기록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시각 이후의 자료는 어떤 형태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공백을 중심으로 그녀가 이동할 수 있었던 경로를 하나씩 지우듯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긴 반경은 넓은 생활권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경 안에는 버스 노선이 지나는 길목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교외 지역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있었다. 경찰은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해당 반경 안에서 한 번 더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그 반경을 벗어나 이탈한 시점을 알려줄 CCTV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기지국이 남긴 자료에는 그녀의 기기가 수분 동안 일정한 신호 강도를 유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그녀가 해당 반경 어디에선가 정지 혹은 이동 중이었다는 의미를 갖지만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만약 도보로 이동 중이었다면 기지국 신호는 조금씩 변해야 하지만 그 시간대의 자료는 특별한 변화 없이 일관된 값을 유지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이동한 시간대를 복원하려면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를 검토해야 했다. 경찰은 먼저 주거지 인근의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다. 건물에서 나가는 장면 이후 그녀와 비슷한 옷차림의 인물이 골목 초입에서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화면이 흐릿했고 실제 그녀인지 확인할 만한 특징은 보이지 않았다. 그 장면이 찍힌 시간대도 그녀가 집을 나선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참고 영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녀가 오후 2시 17분을 마지막으로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하루 뒤에 이루어진 대부도 변사체 발견과 직접적인 연결점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그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그녀가 도심을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가 생활하던 지역에서 대부도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편이 아니었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환승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실종 당일 이후의 교통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시점부터
그녀가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과 그녀가 혼자서 외곽 지역까지 이동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했다. 두 가능성 모두 확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녀가 오후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 그 이후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남긴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 정적은 그녀에게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가장 결정적인 공백으로 남았다. 그날 오후 이후 그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경찰은 주변 상점 결제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그녀의 카드 번호와 일치하는 거래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지만 그녀의 평소 소비 패턴은 대부분 카드 결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가족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그날 이후 그녀가 어떤 구매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정적은 해가 지고 난 뒤에도 이어졌다. 오후 6시 이후 그녀의 휴대전화는 기지국과의 마지막 교신 이력을 남기지 않았고 전원이 꺼졌는지 배터리가 소모되었는지 그 어떤 자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의 기기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전력 잔량 기록은 실종 당일 오전에 남겨진 것이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원이 꺼진 시각은 기록이 끊긴 직후였을 가능성과 그보다 몇 시간 뒤일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었다. 그녀가 기록에서 사라진 날, 그녀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산책로 CCTV 3곳을 추가로 확보하여 밤 시간대까지 확인했지만 어두운 옷차림의 인물이 멀리 지나가는 장면만 포착되었을 뿐 식별은 불가능했다. 그 인물이 그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그냥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장면으로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날 밤 10시 무렵 경찰은 그녀가 실종 당일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다시 검토했다. 자정까지도 그녀와 대화를 시도한 여러 통화 기록이 가족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기기는 단 한 번도 연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녀의 휴대전화는 당일 오후 늦은 시각을 지나면서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록 복원 작업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지국 반경을 중심으로 도보 이동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길을 지도에서 표시해 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다. 반경 안에는 낮은 언덕길과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차량 접근이 어려운 좁은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구역은 밤마다 조명이 약해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새벽 시간대의 기록은 그녀가 실종된 당일 밤과 그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어떠한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경찰은 이 시간대의 정적을 행적 공백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했다. 그녀의 주변인이 남긴 메시지가 다음 날 오전까지 읽히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이 공백의 길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다. 그녀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까지 기록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유지했다. 모든 시간대가 동일한 침묵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흔적은 어느 구간에서도 새롭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오후 2시 17분이라는 시간은 점점 더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 시각 이후 그녀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향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어느 자료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빈칸이 다음 날의 발견과 연결된다는 사실만이 나중에서야 드러나게 된다.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점을 다시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기지국 반경 안에 포함된 여러 소규모 도보 이동 구간들이 조용히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 구역들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그 넓은 영역 어딘가에서 휴대전화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더 이상 정보가 없었다.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가 일시적인 정지 상태였는지 혹은 이동 중에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호세기 변화를 다시 분석했다. 그러나 그 시간대의 자료는 유난히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패턴은 휴대전화가 열린 공간이나 통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할 뿐이었다. 이 해석조차 추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기온과 날씨 기록도 함께 검토되었다. 실종 당일 오후는 흐리지만 비가 오지 않은 날이었고 바람의 세기도 약했다. 이러한 환경은 기지국 신호를 약하게 만들 위험 요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 신호가 갑작스레 중단된 것은 기상이 아닌 기계적 또는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화기가 고장났는지 전원이 꺼졌는지 혹은 그녀가 직접 전원을 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었다. 그녀의 실종 전날까지의 생활 기록은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메신저 앱의 대화 내용은 짧고 일상적인 문장들 뿐이었고, 그녀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징후도 없었다. 전날 밤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벼운 생활 정보와 단순한 취미 관련 검색이 전부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녀가 갑작스럽게 장기간 외부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는 기본적인 배경을 형성했다. 경찰은 그녀가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동 수단을 다시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택시 호출 기록은 없었고 대중교통 이용 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근처에서 운영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녀의 계정으로 이용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그녀가 외부인의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했지만 이 부분을 입증할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실종 당일 오후의 주민 진술 중 도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걷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가 하나 있었지만 시간이 불분명했고 의복 묘사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 증언은 그날 오후 그 지역을 지나간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을 가능성만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증언은 경찰에게 그녀가 도보로 예상보다 더 먼 지역까지 이동했을 수 있다는 간접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또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는 못했다. 그녀가 실종된 날 밤, 가족은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가족의 통화 기록에 찍힌 수십 건의 부재중 통화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이내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적 음성만 반복되었다. 이 정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을 둘러싼 공백을 더 크게 만들었다. 실종 이틀째부터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생활 반경과 그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이동 가능성을
지도상에 겹쳐놓고 이동 경로를 복원하려 했다. 이 복원 작업은 위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경험과 주변 환경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녀가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이 하나 둘 표시되었지만 그 길들은 전부 주거지에서 멀어질수록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공백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그 길들 중 일부는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였고 또 다른 일부는 버스가 드물게 지나는 교외 도로였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부도 방향으로 이어지는 대로변과 연결되는 주요 갈림길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길을 실제로 지났다는 근거는 없었다. 단지 가능성의 하나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긴 지점의 구조도 복원을 위해 분석되었다. 그 구역은 고층 건물이 적고 주거 밀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기지국 간 신호 이동이 비정상적으로 넓은 반경을 표시하는 구조였다. 이 특성은 그녀의 실제 위치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더했다. 오후 2시 17분 이후 그녀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고 그 이후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움직임이 어디에서 멈췄는지조차 추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 시간대 이후의 기록 부재는 사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들을 분석하면서 특정 목적지 검색 여부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인터넷 기록에는 대부도나 다른 해안 지역과 관련된 검색은 없었다. 이 사실은 그녀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해안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가능하게 했지만 역시 결정적 단서는 아니었다. 실종 발생 후 경찰은 그녀의 실종 지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는 사례들을 참고하며 시간적 흐름을 다시 검토했다. 이 검토는 그녀의 기기가 마지막 신호를 남긴 날부터 발견되기 전날까지의 시간대가 하나의 연속된 정적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되었다. 그녀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까지의 기록도 모두 동일했다. 그녀의 이름은 어떤 목록에도, 어떤 영수증에도, 어떤 영상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구간은 그 넓은 기지국 반경 전체였고 그 공백은 발견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 정적의 끝에서 갯벌에서의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그 신고가 의미하는 바를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과 발견 지점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이 조용히 이어져 있었다. 그녀가 발견되기 하루 전날까지 기록의 흐름은 변하지 않은 채로 이어졌다. 경찰은 실종 이후 남아있던 모든 정보가 동일한 정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그 정적은 그녀가 마지막 신호를 남긴 시각 이후 어떤 형태의 이동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 시간대의 공백은 그녀의 행적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하루를 더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까지 이어진 확인 절차에서도 그녀의 이름이나 모습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시점에서 생활권의 바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이동을 설명해줄 근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을 둘러싼 기계적 기록과 사람들의 기억은 모두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실종 일주일째가 되는 아침, 해양경찰로부터 변사체 발견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관할 경찰서에 전달되었다. 신고가 들어온 지점은 갯벌 체험장 아래쪽의 조용한 구간이었고, 발견자는 주말 체험을 위해 이동하던 한 가족이었다. 당시 물이 완전히 빠져 갯벌 바닥이 넓게 드러나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의 형체를 먼저 보았다는 내용이 신고 문서에 남아 있었다. 발견 지점의 위치는 그녀가 실종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장소가 아니었다. 직접 이동하기에는 시간과 거리 모두 그녀의 평소 생활 반경을 크게 벗어난 구역이었다. 그러나 발견 당시의 상태와 그녀가 실종된 뒤 흐른 시간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근거도 없었다. 그 판단은 신원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초기 보고서에는 발견된 사람의 성별과 대략적인 연령대, 의복 상태 등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그녀의 가족이 제출한 인상착의와 일부 공통점을 보였지만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즉각적인 판단은 어려웠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발견된 이가 최근 실종 신고된 여성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이 가설에 불과했다. 발견 당시의 환경 역시 경찰에게 여러 해석을 남겼다. 갯벌이 넓게 드러난 간조 시간대였고 체험 구역에서 벗어난 지점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 지점의 지형은 평탄하지만 조수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곳으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될 때 가벼운 물체들이 조용히 밀려오는 구간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 특성은 발견된 사람이 어디에서 물과 접촉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남겼다. 발견을 신고한 가족은 그 지점을 지나가던 중 먼저 옷의 색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갯벌에 남겨진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고 즉시 구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 진술은 경찰이 작성한 초기 상황 기록과 동일한 시간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촬영한 현장 사진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아침의 조용한 갯벌을 담고 있었다. 주변에는 발견자의 발자국 외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고 사람이 이동한 흔적을 보여줄 만한 선명한 표식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적은 발견된 사람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과 조류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 위치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현장 조사 기록에는 발견된 사람이 일주일 전 실종된 여성과 일부 의복 상태가 유사하다는 문장이 조심스럽게 적혔다. 그러나 그 문장 뒤에는 부패로 인한 식별 어려움으로 단정 불가라는 표현이 함께 남아 있었다. 신원 확인은 다음 절차로 넘겨졌고 그 판단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확정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발견 소식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전달되었다. 가족은 발견된 사람이 그녀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그 대기 시간은 가족에게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도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다. 이날 남겨진 공식 문서에는 단 한 줄이 조용하게 남아 있었다.
실종자와의 관련성 확인 필요. 그 문장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오후 2시 17분 이후의 시간과 갯벌에서의 발견 사이를 잇는 유일한 연결점이 되었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에 대한 다음 조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녀가 발견된 지점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경찰은 주변 환경과 구조를 중심으로 다시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의 실종 지역과 발견 지역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했다. 그 구간은 도심에서 교외를 지나 해안으로 이어지는 여러 지형이 겹쳐져 있었고, 각 구간마다 감시의 밀도와 사람의 이동 빈도가 달랐다. 이 차이는 실종자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긴 반경은 주거지와 소규모 상가, 산책로, 그리고 주 외곽으로 이어지는 교차로가 겹쳐 있는 영역이었다. 이 지역은 시간대별로 사람의 유입량이 크게 달라 낮에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지만 오후 이후에는 특정 구간을 제외하면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았다. 당일 오후 2시 이후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록이 끊긴 시간대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었다. 그 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더 넓은 의미의 감시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외곽 도로는 차량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보안 카메라가 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을 포착하기 어렵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들 중 그녀의 모습이 없었던 이유는 영상의 품질뿐 아니라 그녀가 이동할 수 있었던 구간 대부분이 이런 감시 공백에 속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도보 이동자의 경우 야간 혹은 오후 늦은 시간대에는 차량 블랙박스에도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심과 외곽의 경계 지점은 실종이나 실족 사고 조사에서 항상 중요한 기준으로 분석된다. 그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생활 반경과 외부 공간으로의 이탈이 겹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녀의 경우 오후 2시 이후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은 그 경계 지점에서 이동 흐름이 다른 패턴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지만 어떤 형태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녀가 도심에서 멀어지는 경로를 택했는지 누군가와 동행하거나 차량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부 자료로 남지 않았다. 발견 지점의 환경 역시 그녀의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대부도 일대는 지형적 특성상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큰 지역이며 물이 빠지는 속도와 차오르는 속도가 시간대마다 달라 사람이 갯벌을 이동하기 어렵다. 체험구역이 아닌 곳은 진흙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 구조는 발견 지점이 사람의 발걸음보다는 조류에 의해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곳이라는 점을 경찰에게 다시 보여주었다. 발견 당시의 조석 기록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었고 그 시간대의 물길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었다. 그날 간조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고 발견자가 갯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발견된 위치는 수면이 다시 차오를 경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남아있기 어려운 구역이었다. 이 지점은 물 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갯벌의 대부분이 잠기게 되고
무언가가 표류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아침처럼 물이 빠진 시점이 아니면 식별하기 어렵다. 이 특성은 그녀가 발견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했다. 실종 지역에서 발견 지점까지의 거리는 지도로만 보면 상당히 멀었지만 물과 접촉한 후 떠오른 대상이 조류를 따라 이동할 경우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었다. 경찰은 이 구간의 해양 자료를 확인하면서 그녀가 어느 지점에서 처음 물과 닿았는지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 조류의 방향은 날짜와 시간마다 바뀌고 기록된 속도 역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의 흐름만으로 이동 경로를 특정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녀의 실종이 평소 생활 반경 안에서 갑자기 멈췄다는 사실은 사건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기록이 멈춘 지점은 생활권에 익숙한 장소였지만 그 이후 나타나는 정적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어떤 문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가 그 시간 이후 적극적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않는 장소에 머무른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발견 지점 주변의 지형은 해안 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연적 이동 위치였다. 진흙층이 완만하게 이어지고 수면 아래에서 떠오른 물체가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는 구역이었다. 경찰은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 발견이 우연이 아니라 조류와 지형이 만든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 가능성은 그녀와 발견 지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실종 이후 그녀가 어떤 경로를 선택했는지, 어디를 지나갔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는 끝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견 지점을 둘러싼 구조적 특성과 실종 지역의 감시 공백은 그녀의 이동이 기록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가능성을 조용하게 보여주었다. 이 분석은 다음 단계의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남게 되었다. 그녀가 발견된 지점과 실종 지점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흐름이 존재하지만 그 흐름이 실제 이동 경로나 사건의 발생 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이 공간적 간격을 이해하기 위해 두 지역 사이에 놓여 있는 접근로와 교통 흐름을 조용히 다시 검토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동안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구간은 제한적이었고 도보 이동자의 흔적을 추적할 만한 카메라의 설치 간격은 특히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넓어졌다. 그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수단으로 이동했는지를 설명해 줄 만한 직접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구조적 특성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실종 지역 인근의 여러 갈림길들은 시간대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었다. 낮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차량이 흐르게 되지만 오후가 지나면 이 흐름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가 정해진 목적 없이 이동할 경우 경로 선택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녀가 실제로 어떤 길을 택했는지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그녀의 마지막 휴대전화 기록이 생활권에서 끊겼다는 점은 그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기준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그녀가 실종 당일 외부와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여러 번 등장했다. 이 기록의 부재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멈춘 것인지 상황적으로 연락할 수 없었던 환경에 놓였는지에 대한 확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평소 생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 조용한 정적은 평범한 외출의 흐름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설명할 만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발견 지점 주위의 지형 분석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지만 그 단서 역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당시의 조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견 하루 전날의 만조 시각과 다음날 새벽의 간조 시각 사이에는 물 흐름이 반복적으로 변화한 구간이 있었다. 이 변화는 가벼운 물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갯벌의 얕은 턱에 걸려 정지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적 이동이 발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그 이동의 출발점을 특정할 만한 근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된 사람이 단기간 내에 표류에 도착한 것인지 혹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가 부패로 인해 떠오른 것인지 그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했다. 부패의 정도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만을 제공했을 뿐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바닷물과 갯벌의 특성상 부패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계산조차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가 발견된 지점 근처의 체험구역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평일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 실종 기간 중 대부분은 평일이었고 이 시기에는 체험구역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드물었다. 따라서 그녀가 발견된 시점까지 누군가가 그 주변을 지나갈 가능성은 고도로 낮았다. 이 사실은 실종 후 일주일 동안 그 어떤 목격 정보도 나오지 않은 이유를 조용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가 발견된 위치가 단번에 그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 그곳으로 도달했을 가능성을 좀 더 주목했다. 이는 실종 시각으로부터 발견 시각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적 간격을 고려한 접근이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설명할 만한 기록은 어느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했고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는 다시 한번 기록 공백으로 남았다. 실종 지역은 사람의 발걸음과 차량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오가는 구간이었지만 그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지점도 명확하게 존재했다. 이 지점들은 감시 장비의 영향이 약하거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는 구간이었다. 그녀가 실종된 시간대는 바로 이 공백과 겹쳐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이동을 보여주어야 할 기록은 처음부터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였다. 사건을 분석한 경찰은 실종 지역과 발견 지역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는 사실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든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두 지점 사이에는 지리적으로는 이어져 있지만 기록과 자료의 흐름은 서로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신호와 발견 지점의 위치는 같은 사건의 두 끝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런 문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사건의 외형이 단순해 보임에도 그 내부 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실종 당일 남겨진 짧은 기록은 그녀의 하루 중 일부만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이어진 침묵은 하루를 넘어 일주일이라는 빈 공간을 만들었다. 이 빈 공간은 이후의 모든 분석이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녀가 발견된 이후 사건 전반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흐름들을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흐름들은 어느 하나도 전체 사건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과 발견 지점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조용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조사와 병행해 전문 분석 인력을 투입해 그녀의 실종과 발견 사이의 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려 했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형태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료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긴 오후 2시 17분과 일주일 뒤 갯벌에서의 발견이라는 두 개의 고립된 시점뿐이었다. 이 두 지점을 잇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했지만 그 흐름은 단 한 개의 선으로 정리되기 어려웠다. 휴대전화 분석을 맡은 전문가는 그녀의 기기에서 남겨진 마지막 패턴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했다. 기록에는 전원이 꺼지기 직전까지 특별한 오류나 이상 신호가 없었다. 데이터 사용량도 당일 오전 이후로는 변화가 없었고 배터리 소모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는 이러한 패턴을 근거로 전원이 꺼진 시점이 외부 충격이나 고장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그녀가 직접 전원을 끈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휴대전화가 사건의 경위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음에도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당일 오후에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형태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실종 사건을 다뤄온 수사관들은 일상적인 외출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한 사례들을 검토했지만 그 어떤 사례도 그녀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인 행동은 특별한 목적을 찾기 어려운 단순한 외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이동 경로가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이 가능성은 그녀가 생활권을 벗어난 이후 감시 장비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기록이 자연스럽게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도심과 외곽의 경계 지점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록 공백이 그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 접근은 그녀가 기록의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지는 못했지만 왜 그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해양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도 그녀의 이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발견 당시의 조위 기록과 그날의 물길 자료는 발견 지점이 떠밀려온 대상이 정지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지만 그 출발 지점은 여전히 추정할 수 없었다. 전문가는 이 지점까지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 이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장이 되었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날이
전체 시간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오전의 생활 기록, 주거지에서 나오는 장면, 통신이 끊긴 시각, 그 이후 이어진 공백. 이 흐름은 단순히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이해하기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빈칸이 너무 많아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기 어려웠다. 그녀가 오후의 어느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모두 가능했지만 그 가능성을 좁혀줄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가족의 진술도 사건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였다. 그녀의 가족은 실종 전날까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특별한 고민이나 갈등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진술은 그녀가 외부로 향한 이유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유를 특정할 근거도 되지 못했다. 가족이 제공한 자료는 그녀의 하루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기록 공백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건을 설명하는 언어들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녀의 경우 이 세 가지 기준 모두가 오후 2시 이후부터 사라졌다. 이 공백은 사건을 분석하는 모든 흐름을 조용한 한계로 이끌고 있었다. 발견 이후 작성된 공식 문서에서도 이러한 한계는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 문서의 문장들은 사건을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모든 문장은 특정할 수 없음, 단정 어렵다, 추정의 그침과 같은 표현으로 조용하게 끝났다. 이 표현들은 사건의 흐름을 좁혀나가는 대신 어떤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분석은 계속되었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과 갯벌에서의 발견은 끝내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의 시간은 사건 이후에도 그대로 남게 되었다. 설명되지 않은 채, 덮이지도 않은 채 사건의 일부로 자리한 시간이 되었다. 경찰은 사건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녀의 이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을 정리했다. 그 가설들은 실종 사건에서 흔히 검토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경우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생활 반경을 벗어난 것인지 누군가와 함께 이동한 것인지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는지는 모두 가능성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적을수록 해석은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확실히 확인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실종을 설명하는데 환경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종 당일의 교통 흐름과 외곽 도로의 구조는 사람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주변의 시선이나 기록에서 벗어나기 쉬운 형태였다. 특히 생활권과 접한 외곽 지점은 감시 장비의 영향이 약하고 사람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이동하지 않는 장소였다. 이러한 특성은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좁혀주는 대신 그 가능성을 더 넓게 만들었다. 그녀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분석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발견 지점은 평소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고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의 발걸음보다는 조류의 흐름을 따라 무언가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전문가는 이 지점에서 발견된 대상이 직접 걸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물과 접촉한 뒤
시간이 지나 이동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형과 조류는 여러 방향의 흐름을 만들었고 당일의 자료만으로는 그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해양 자료에 따르면 발견 전날의 밤 사이 물의 높낮이가 크게 변화하는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을 지나면서 표류하는 대상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현장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갯벌 바닥에는 발견자가 남긴 발자국 외에는 사람의 이동 흔적이 없었고 그 흔적 역시 갯벌의 특성상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견 지점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전문가 분석 회의에서는 그녀의 실종과 발견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가 실종된 이후의 시간을 여러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도 했다. 그 흐름은 기록이 남아있는 시간, 기록이 끊긴 시간, 그리고 발견되기까지 이어진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간 시간대가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비어 있었다. 이 공백은 사건 전체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였다. 경찰은 그녀의 실종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성향, 평소의 생활 패턴, 실종 전후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이 여러 번 검토되었다. 그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외출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계기로 평소 가지 않던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 설명을 가능하게 해줄 자료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담당자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이 끊긴 지점과 발견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들을 확인 불가 구간이라고 기록했다. 이 표현은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확정된 사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것과 일주일 뒤 발견되었다는 것뿐이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가족은 사건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지막 하루가 남긴 여러 공백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왜 연락을 멈췄는지, 왜 생활권을 벗어났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경찰이 전달한 분석 자료는 가능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지만 그 흐름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장들이 불명, 확인되지 않음, 추정의 그침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시작과 끝은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 놓여있는 시간들은 마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조각처럼 남아있었다. 이 조각들은 그녀의 마지막 하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적을 더 어렵게 만든 요소이기도 했다. 조사를 마무리하던 경찰은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하게 남겼다. 그녀의 실종과 발견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장은 사건의 결론으로 남지 않았고 그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중 가장 조용한 형태의 진술이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후 2시 17분 이후의 공백,
기록이 닿지 않는 외곽의 구조, 발견 지점이 가진 환경적 특성,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 사이에 놓여 있는 정적. 그 정적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았다. 발견 지점의 조용한 갯벌처럼 그녀의 마지막 하루도 말해지지 않은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시간들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그저 사건의 일부로 남았다. 기록이 남지 않은 채 비어있는 공간처럼. 그리고 사건의 문서 마지막 줄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후의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문장은 사건의 끝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사건이 끝나지 않은 채 조용히 멈춰 선 지점을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그날 이후의 시간은 어느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기록이 멈춘 자리와 발견이 이루어진 자리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공간이 남아있었고 그 공백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조용한 형태로 남아있다. 남겨진 자료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그녀의 마지막 하루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무엇이 이어졌고 어디에서 멈췄는지는 그날의 시간 속에만 존재한 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빈칸을 메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자 한다. 기록이 남기지 못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멈춰 있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록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